안녕하십니까.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의 경과 및 영향이라는 주제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나이스 시용평가 기업평가본부 이재윤 수석연구원입니다. 최근 들어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실적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2월 주요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이었던 OCI와 하나솔루션이 국내 사업을 철수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철수 경과와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여건을 중심으로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 경과에 대해 살펴본 후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가 개별 기업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 신용 등급에 미친 영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주요 기업의 향후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폴리실리콘 산업은 경기 및 시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수요 확대와 더불어 추세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연 생산량의 경우 2015년 약 9만 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경쟁 심화 및 업황 둔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 중에는 주요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 중 하나이던 한국실리콘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수급 여건 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2020년 2월 국내 최대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인 OCI가 군산 공장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였으며 하나솔루션 또한 연내에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은 실질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가격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폴리실리콘 수급 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최종 수요인 태양광 설치량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량은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 기술 발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효율 향상,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 등으로 추세적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 성장률은 주요국의 지원 정책, 전통 에너지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등락을 보여왔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간에는 미국, 유럽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투자 확대, 중동 및 인도 등의 신규 투자 등에 힘입어 약 20% 이상의 수요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효함에 따라 미국 내 태양광 설치 가격 상승으로 관련 수요가 둔화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에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 지원 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발전 차액 지원 보조금 축소안에서 추가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0.05위안을 축소하고 신규 집중형 발전 프로젝트의 허가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및 중국의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2018년 하반기 이후 태양광 설치량 성장률은 큰 폭으로 둔화되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중국의 신규 프로젝트 허가로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과거 대비해서는 크게 낮아진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연초 예측치 기준으로 120GW에서 150GW의 설치가 예상되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감소 가능성 등을 감안하며 추가적인 수요 둔화도 예상되어 태양광 설치 성장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이후 폴리실리콘 수요도 태양광 수요에 연동하여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 산업인 인공 웨이퍼 기업들의 절단 기술 등 공정 기술 개발의 영향으로 단위당 폴리실리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기술력, 단결정, 다결정 생산 비율 등에 따라서 단위당 폴리실리콘 사용량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OCI의 예측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 0.5g이었던 단위당 폴리실리콘 사용량은 2020년 3.2g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단순 환산하여 태양광 수요량에 대입할 경우 실질적인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율은 2017년 약 7% 수준이었으나 2018년 이후 4% 내외 수준으로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태양광 수요 예측치에 중위값 기준을 적용할 경우 폴리실리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폴리실리콘 수요 증가율은 2018년 이후 이전 대비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공급은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속되어 확대되어 왔습니다. 한편 폴리실리콘의 공급의 경우 수요 성장기에 다수의 기업들이 설비를 증설하면서 계단식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2015년에서 2017년간 태양광 호황기 시점에 상위권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증설 투자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이후 이스토프의 시장 진입과 더불어 다초, GCL 폴리, OCI 등 주요 기업들의 순차적인 추가 설비가 완공되면서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수출입은행 발표 기준 2015년 117%에서 2017년 170%로 다소 완화되었던 폴리실리콘 공급 가액률이 2019년 들어 140%를 상회하는 등 수급 여건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설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 비용 등으로 원가 경쟁력이 우수한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폴리실리콘의 가격 경쟁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2017년 15불 내외로 유지되었던 폴리실리콘 가격은 2018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중국의 보조금 지급 재개, 2020년 OCI의 52,000톤 생산 중단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은 지속되고 있으며 4월 8일 블룸버그 기준 킬로그램당 6.64불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폴리실리콘 가격의 경우 원가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면 캐시 코스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수익성에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태양광 밸류 차인을 살펴보면 전방 산업인 인고 웨이퍼 산업의 경우 90% 이상을 중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2014년부터 OCI 및 하나솔루션이 생산하는 실리콘에 대해 각각 4.4%, 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와 산업계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 재심 공청회에서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요청하였으나 2020년 중국 정부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 심화, 중국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열이한 원가 경쟁력, 반덤핑 관세 등의 영향으로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은 2018년 이후 저조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여 왔습니다. 폴리실리콘이 주요 제품인 OCI의 베이직 케미칼 부문은 2016년에서 2017년간 영업이익 향상 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 하반기 이후 분기 기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연간으로는 적자 규모가 2천억 원을 상회하였습니다. 하나솔루션의 폴리실리콘 제조 부문도 저조한 영업 실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약 8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나솔루션은 2015년 이후 폴리실리콘 설비 관련 자산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있으며 별도 기준으로 2019년 약 3천억 원의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은 최근 들어 영업적자 기조를 보여왔으며 그 결과 2020년 OCI와 하나솔루션은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 및 수급 여건 저하가 개별 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CI입니다. OCI의 폴리실리콘 부문은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의 초기 진입자로서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2019년 기준 연산 79,000톤의 글로벌 2위에서 3위권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였었습니다. 베이직 케미칼 기준 전체 연결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 부문으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군산 공장에서 영위하던 사업 철수로 인해 폴리실리콘 부문의 생산 능력은 기존 79,000톤에서 말레이시아 법인의 27,000톤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를 감안하면 주력 사업의 시장 지위 및 사업 경쟁력이 이전 대비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중단에 따라 2019년 군산공장 관련 설비의 손상차손 7,463억 원을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손상 규모는 2018년 기준 자본 총계의 약 21%,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약 23% 수준입니다. 대규모 단기 순손실 기록의 영향으로
OCI의 자본 안축력 및 유형자산에 기반한 담보 여력이 이전 대비 축소되었으며 구조적인 생산력 감소로 인한 에비타 창출력 저하를 감안하며 자체적인 현금 흐름에 기반한 차입금 대응 능력도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폴리실리콘 업황저하와 국내 사업 철수는 OCI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을 저하시킨 것으로 파악되며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를 반영하여 2020년 3월 OCI의 장기신용 등급을 기존 A+ 네거티브에서 A0 스테이블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OCI의 경우 말레이시아 법인을 통하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사업을 지속할 예정임에 따라 향후에도 폴리실리콘 시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다만 폴리실리콘 생산 규모가 이전 대비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법인의 경우 군산 공장 대비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우수함을 감안하면 폴리실리콘 시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케미칼 사업 부분은 15,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연결 기준 폴리실리콘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사업 부문을 통하여 셀, 모듈, 다운스트림 사업을 영위하는 등 태양광 밸류체인 내에서 수직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여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따른 영업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가 하나솔루션의 사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9년 약 3천억 원의 폴리실리콘 설비 관련 손상 차손 인식은 재무 안정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2019년 5.5조 원을 상회하는 자본 규모를 감안하면 이에 따른 자본 완충력 저하도 크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고려하면 폴리실리콘 부문의 사업 철수가 하나솔루션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20년 4월 나이스 신용평가는 하나솔루션의 장기신용 등급 전망을 기존 스테이블에서 네거티브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폴리실리콘 사업이 등급 전망 조정에 미친 영향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 이후에는 낮은 수준의 폴리실리콘 가격은 태양광 부분의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이후 수요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호황기에 진행된 증설 투자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리한 외부 환경이 지속되면서 국내 폴리실리콘 기업들의 영업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주요 폴리실리콘 생산 기업이었던 OCI와 하나솔루션은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향후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단기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전력 비용이 폴리실리콘 원가의 2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용 전력 가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전력 비용이 저렴한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기업들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및 미국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수요가 민감하게 변동하는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들의 보호 무역 기조 강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에도 정책에 따른 높은 시황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유가 하락 등의 부정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인 OCI의 모니터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군산공장의 구조조정 경과입니다. OCI는 군산공장 생산 중단과 더불어 전사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조조정 진행 결과에 따른 고정비 감소 정도, 일시적인 비용 규모가 회사의 영업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모니터링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원가 경쟁력 유지 여부입니다. 말레이시아 법인은 국내 군산공장 대비 저렴한 전력 비용으로 원가 경쟁력이 우수하며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분산 효과,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2017년 이후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4분기의 경우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영업이익 창출 기조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이러한 원가 절감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 들어 폴리실리콘 가격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위의 중국 기업들 또한 최근 증설된 설비의 생산 안정화로 추가적인 원가 절감 가능성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상위 기업들 대비 상대적인 원가 경쟁력 유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진행 경과입니다. OCI는 군산 공장의 P1 라인을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생산 라인으로 변경하여 2020년 5월 중 재가동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인천 공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 사업, 포스코 케미칼과의 합작법인 설립, 반도체 벤처 투자 등의 바이오 벤처 투자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들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른 에비타 창출력 회복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폴리실리콘 사업 철수의 경과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